만약에 내년 말에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가 그리는 미래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머스크가 딱 던진 이 첫마디, 이게 그냥 예측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의 폭탄 선언 같은 거였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늦어도 내년 말에는요, AI가 그 어떤 한 명의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그러면 인류를 뛰어넘는다는 이 AI, 도대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까요? 머스크가 아주 구체적인, 솔직히 좀 충격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미래를 한번 먼저 들여다보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냥 AI가 똑똑해진다, 이걸 넘어서서 지능이 폭발하는 그 속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단 한 명의 천재를 넘어서는 데는 1년이 걸리는데 80억 인류 전체의 지성을 합친 걸 뛰어넘는 데는 고작 5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존재가 등장한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놓겠죠. 그럼 머스크는 이 변화가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데려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건 바로 풍요의 시대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암울한 미래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그리는 세상은 오히려 유토피아에 훨씬 가까워요. 그는 이 시대를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세상.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 풍요의 시대가 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또 논리적이에요. 우선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공장에서부터 우리 집안일까지 거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화와 서비스는 거의 무한대로 생산되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까지 예전엔 꼭 사람 손이 필요했던 모든 영역에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가 너무 먼 미래 소리 같고 좀 허황되게 들리세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이 첫 단추를 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딱 제시했어요. 바로 내년 말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우리 집 거실에 떡하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보이는 미래로 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과연 그게 뭘까요? 이렇게 거대한 AI 혁명, 이걸 가로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물리적인 제약. 그게 뭘까요, 여러분? 머스크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바로 전기예요, 전기. AI랑 로봇을 움직이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의 경고에 따르면 지금 속도로 AI가 발전하면 불과 2년 안에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전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가 하던 여러 사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맞춰줍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주에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해결책은 아예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전력 문제를 지구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대신에 발전소랑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로 옮기자는 거죠. 자, 왼쪽에 보이는 지상 태양광은 날씨나 밤낮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우주 태양광을 보세요. 24시간 내내 방해 없이 순수한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주가 가진 장점이 단순히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효율은 지상보다 5배 이상 높고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발열 문제. 이것도 차가운 진공 상태인 우주가 알아서 해결해주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건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무려 99%,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낮추는 혁신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주 발전소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장 논리적인 해답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 로봇, 우주,
머스크의 이 거대한 계획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기술적인 야망 끝에 그가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뭔지 그의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요,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식의 보존과 확장이죠. 그가 스타링크 때문에 9,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봤는데 어디에서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주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희귀한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의식은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연약하지만 정말 소중한 불꽃. 이걸 지키는 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촛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불꽃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른 곳에도 옮겨두는 거죠. 인류를 화성을 시작으로 여러 행성에 사는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지구에 혹시 무슨 재앙이 닥치더라도 이 의식이라는 소중한 불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비관론자가 돼서 맞는 것보단 낙관론자가 돼서 틀리는 편이 낫다. 그의 이 대담한 낙관론이 정말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꿈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